먹방의 시대, 배달의 시대, 다이어트의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최세별입니다. 자, 다들 식사하셨나요?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가 없죠. 학생 때나 직장인이 돼서나 밥 시간만을 기다리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커다란 즐거움을 마냥 누리다가는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얘기냐고요? 오늘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먹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분의 사연입니다. 둘은 대학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년차 직장인이 될 때까지 총 5년이나 사귄 장수한 커플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옛 노래 가사처럼 저녁에는 의무감으로 전화하고 주말에는 습관처럼 데이트 약속을 잡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스트레스가 이별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헤어진 걸 딱히 후회하진 않는데 어떤 것도 의욕이 생기진 않습니다. 요즘 의욕이 넘쳐날 때는 먹는 것뿐인데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피자, 콜라 등 순식간에 혼자 해치워요. 다음 연애를 생각하면 살이 찌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음식에 손이 갑니다. 새 남자친구를 찾기 시작하면 이렇게 먹을 수 없을 테니까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어차피 나중에 안 먹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눈앞에 음식이 다 사라지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문득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왜 또 먹었지?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자책하게 돼요. 우울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먹고 토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 몸매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토하는 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메스꺼웠고 하지만 가득 차서 괴로웠던 배가 편안해지고 절대 살이 찌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허전함을 먹는 걸로 해결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싫고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어서 또 두렵고 건강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폭식증을 겪고 있습니다. 폭식증은 음식의 조절장애예요. 혼자서 몰래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먹고 배가 아프면 토한 후에 다시 먹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과도한 운동에 매달리고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에 잘 빠져요. 폭식증은 음식 강박장애이기도 해요. 날씬한 체형을 또 선망하면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고 체형과 체중의 음식에 또 집착하는 거죠. 폭식증은 식욕 증추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포만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이 부족한 상태죠. 폭식증뿐만이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증 그리고 각종 중독들을 같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폭식증은 왜 생기는 걸까? 폭식증은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참 많은데 또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배달 강국이잖아요.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의 90%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중에 1년 내내 다이어트 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식단과 운동법, 보조제, 식욕 억제제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성욕, 수면욕과 더불어서 식욕은 3대 욕구 중 하나예요. 모든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충족이 되면 작아지고 억누르면 커져요. 많이 억누를수록 욕구는 커지고 지나치게 억압하면 결국 폭발합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먹고 싶은 걸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폭식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절식, 과식, 단식, 금식을 반복하다가 음식의 조절 능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정결핍 또한 폭식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애정결핍은 사랑에 목마른 상태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거나 거절과 학대 경험으로 정서가 메마른 경우예요. 애정결핍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음식으로 채우려는 분도 많죠. 심리적으로 허기증이라고 하는데 외롭고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을 배가 고픈 거라고 해석해요.
음식을 감정으로 해소하는 거죠. 화가 나면 위가 아프도록 먹어야 되고, 허전하면 음식으로 배를 채워요. 두려울 때 먹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울 때 음식으로 달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가 불러도 먹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토한 다음에 또 먹는 거예요. 토하고 나면 시원하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럴수록 실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폭식증을 유발할 수 있죠. 누구나 힘들면 많이 먹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높이는데 한몫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피곤해하지 않도록 에너지와 능력을 80%만 쓰면서 살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일하고 회식 자리를 갖다 보면 늦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건 쉽죠. 야식을 먹으면 렙틴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필요한 만큼 분비되지 않아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부족하게 되면 더 먹게 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충분히 잘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뇌는 에너지원으로 당분만 사용하는데 현대인은 몸보다 머리를 더 많이 써요.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저혈당이 되고 당분 허기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폭식증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폭식증이 생긴 사연자분에게 정신과 전문의 호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무 때나 먹으면 폭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우선은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양은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식탐이 사라지면 저절로 폭식이 줄 거고 차츰 절제력이 생길 겁니다. 대신 토하고 싶어도 꾹 참아주세요. 토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실패에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 식사 때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차츰 인내력이 길러질 거예요. 두 번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폭식하기가 정말 쉬워요. 음식을 한 입에 먹을 때마다 물도 한 모금 마신다든지, 또 젓가락이나 티스푼만을 사용해서 먹는다든지, 먹는 양과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밥 한 숟갈 먹고 반찬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고요. 그렇게 천천히 먹으려면 식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겠죠. 식사 시간이 짧으면 빠르게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나 자극적인 음식을 고를 수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피하는 게 좋은 거죠. 일하면서 먹는 경우도 빠르게 먹기 위해서 폭식하기가 쉽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셋째, 함께 드세요. 혼자 먹으면 폭식하기 쉬워요. 나쁜 습관은 밖으로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폭식증을 벗어나는 데서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보다 대화에 집중하면서 식사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그러기도 쉽지는 않죠, 사실. 그럴 때는 혼자 식사하더라도 탁 트인 식당에서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밖에 나갈 수 없는 때는 곁에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과 음식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혹은 이미 배가 부른데도 뭔가를 먹고 싶다면 그건 진짜 식욕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생기는 가짜 식욕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 내가 식욕으로 오해한 이 감정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19살의 찰리 왕세자가 결혼했던 다이애나도 폭식증에 시달렸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찰리 왕세자가 좀 통통하네? 라고 말했을 때 다이애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다이애나는 처음 폭식한 후에 토했을 때 가슴이 설레고 오히려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폭식증은 10년이 지나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이애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폭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20% 이상은 폭식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색다른 것이 없는 조언이어도 언제나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또 천천히 그리고 함께 먹도록 노력하고 힘들 때는 전문가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